반갑습니다. CMS 영재교육센터의 김은혜입니다. 23학년도 부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 대해서 첫 번째 전형을 먼저 알려드릴 거고요. 그 전형에 따른 구체적인 자기소개서, 그리고 논리적 글쓰기, 그리고 심층 면접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소개서의 특징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21학년도하고 22학년도에 큰 차이가 일단은 문항수예요. 그래서 21학년도에는 6문항이 제시가 되었다면 22학년도에는 4문항 정도로 축소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자기소개서 작성이 과연 좀 수월해졌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1차 서류 접수가 시작됨과 동시에 자기소개서 문항이 발표가 되면서 약 일주일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되는 아주 타이트한 일정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완성도가 있게 자기소개서 문항을 짧은 시간 내에 완성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자기소개서 문항 4문항 중에서 2문항은 학생 특성과 관련된 인성문항, 그리고 또 2문항은 열린 문항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고 올해도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되므로 학생 인성과 관련된 문항은 어느 정도 초안을 좀 작성해 두는 것이 완성도 면에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인 자기소개서 문항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자기소개서 문항입니다. 인성과 관련된 문항이고요. 일단은 1차 서류 접수 안에 생활기록부가 들어갈 거고 또 교사 추천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의 학교에서의 생활이 구체적으로 잘 담길 텐데 이 1번 문항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 물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나의 강점, 그리고 나의 미흡한 점을 먼저 서술을 하고 그 안에서 내가 미흡한 점을 극복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들을 꼭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미흡한 점을 나열하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반성문의 형태로 서술을 많이 해요. 나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요. 나는 이런 게 잘 안 되고요. 이렇게 그런 것은 절대로 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내가 미흡한 부분을 알고는 있지만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는지가 상황을 통해서 제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의 예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학생은 내가 반장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잘 이끌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해 반장 선거에 나가고 있고 또 실제로 생기부에는 그 반장이 되었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니 어떤 미흡한 점이 있냐, 다른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 매우 두렵고 또 힘들다, 그리고 나의 의견이 다른 사람의 전체 의견을 대표하게 되는 부분들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조금 말하기가 힘들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꾸준한 노력을 했는지 담겨 있죠. 평소에 수업 시간에 잘하든 못하든 계속 발표를 해요. 그리고 또 내가 잘할 자신은 없지만 일단 반장 선거에 나가서 다른 사람 앞에서 학급 회의도 진행을 해보고 또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학생 예시에 잘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문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학년도에 이어서 열린 문항 형태가 출제가 되었고요. 동일한 형태는 유지하되 이 제시된 4개의 단어만 바뀐 형태입니다. 그래서 4개의 단어를 연결성이 없는 이 4개의 단어를 연결해내는 융합적인 사고가 요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 내용 안에서 어떠한 핵심적인 단계를 가져가야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첫 번째는 이 4개의 단어를 가지고 문제를 인식하는 과정,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제시하는 과정이 꼭 담겨야 되고요. 그 다음 2번째, 내가 제시한 그 문제가 어떠한 해결 방안으로 해결될 것인지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한 것들, 그리고 3번째는 문제 해결, 그리고 내가 해결한 문제가 어느 정도 분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곧 우리 아이들이 평소에 하는
뭐 탐구 보고서에 그런 과정을 1년을 과정을 계속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결성 있게 담긴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런 내용을 받아들였을 때, 심화된 내용들을 넣어야 되는 건가? 내가 아는 것들을 지식 위주로 많이 넣어야 되나? 라는 그런 함정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4단계의 연결성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충분한 근거를 사용한 해결 방안을 기술하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이 4개의 단어를 연결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까지 도출은 쉬울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3번 문항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3번 문항 또한 2번 문항에 이어서 열린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화분 2가지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분의 장점과 단점을 먼저 제시하고 그 장점과 단점을 조금 더 보완할 만한 나만의 창의적인 그런 화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라 라는 문항이 제시가 되었어요. 앞에 2번하고 동일한 문제 해결 과정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결성 4가지. 첫 번째, 화분의 구조, 기능, 앞에서 제시한 장점과 단점을 먼저 찾아내는 것이 문제 인식 단계에 속합니다. 그리고 2번째, 내가 문제 인식을 했었으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안, 아이디어들을 수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방안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에 대한 세밀하고 정교한 그 해결 방안이 꼭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것들이 어떤 식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분석을 할 수 있는 것들도 간략하게 담기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결국은 2번과 3번 문항은 4가지 단계의 연결성이다.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심화 지식을 담는 것도 아니고 조금 더 구체적인 뭔가에 더 결론을 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4개의 연결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계속 강조드립니다. 네, 이어서 4번 문항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꿈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이 문항의 일단 핵심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본인이 되고자 하는 꿈에 대해서 먼저 인식을 하고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한 것인지 부산대 영재원에 지원했던 그 동기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인물들 아니면 존경하는 인물의 업적을 거의 반 이상을 채우려고 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나의 꿈을 먼저 밝히고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그런 노력들 안에서 부산대 영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나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학생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학생은 IT 수학 융합 지원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꿈은요, 평소에 화이트 해커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화이트 해커 팀을 이루어서 나는 이 팀을 이끄는 리더가 되고 싶다라는 구체적인 꿈을 갖고 있었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 꿈과 연관되는 박찬남 님을 존경하는 인물로 꼽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코딩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수학적인 심화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은 리더가 되고 싶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팀 프로젝트 활동을 여러 번 꾸준하게 하고 싶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산대 영재원에 합격을 해서 다른 팀 활동을 하면서 다른 친구들과 이렇게 의견을 교류하고 싶다라는 지원 동기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도록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앞에서 살펴봤던 자기소개서 4개 문항에 대한 대비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소개서 문항 자체가 서류 접수가 시작됨과 동시에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상당히 짧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안 작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초안 작성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을까요? 맨 처음 내가 나를 인터뷰하자입니다. 내가 학교에서 있었던 어떤 일화를 단어 아니면 나의 꿈,
내 목표 것들을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단어 하나하나를 먼저 스스로를 인터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서 나의 강점과 미흡한 점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생기부와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교사 추천서, 그리고 내 자기소개서가 어느 정도 일관성 있도록 제시가 돼야 될 것이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개의 열린 문항에 대한 대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작성이 유용할까요? 아까 계속 강조드렸던 내용이 또 나왔어요. 네, 기본적인 탐구 활동의 그 4단계를 계속 연결성 있게 제시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문제 인식, 그리고 문제 해결 계획, 문제 해결, 그리고 검토. 이것의 연결성,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수과학적인 근거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의 지원 분야가 나의 꿈과 또 지원 동기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도록 그래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꾸준함. 나의 꿈과 그다음에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꾸준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 제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번째, 연결성.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이 연결성 있게 제시돼야 된다는 거. 이 2가지를 염두하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도록 합시다. 네, 2차 전형안의 논리적 글쓰기 문항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큰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존에는 2문항에서 3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었고 열린 문항이 점차 제시가 많이 되는 형태로 왔었는데 21학년도에는 꽤 긴 문항이 출제가 되어서 문제를 먼저 읽고 파악하는 데 시간 소요가 어느 정도 더 많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22학년도에는 굉장히 짧은 지문의 형태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안에는 조건이 거의 없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그 문제를 짧게 파악을 한 이후에 이 열린 문항을 어떻게 제시해야 될까에 대한 시간 투자가 상당히 많이 필요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학 문항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처음 보여드리는 문항은 IT 수학 융합 문항입니다. 문제를 한번 간단히 읽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골든벨에 나간 성환이가 경품을 3가지를 받아야 하는데 3개의 상자 중에서 하나를 골랐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한 상자를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성환이에게 선택을 바꿀지 말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것이 성환이에게 유리한가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대답을 하십시오 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매우 유명한 문제예요. 평소에 독서 활동을 꾸준히 했던 친구들이라면 한 번쯤은 볼 법한 몬티올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영재원 대비를 했던 친구들이 실제로 같이 문제를 풀어보았기도 했고요. 자, 그럼 이 문항을 어떻게 서술을 해 나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이 문제는 직관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논리적 글쓰기를 아이들이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직관적인 답을 도출해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세밀한 하나하나의 문장에 대한 가지치기가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맨 처음에 성환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여러 가지가 있죠. 아이패드가 들어있는 상자를 처음에 골랐을 때,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자를 골랐을 때, 이 경우를 하나하나 도식화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선택을 바꾸었을 때와 바꾸지 않았을 때 이렇게 갈래 나누어서 구조화시키는 이런 과정들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기 위해서는 확률이라는 수학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일련의 과정들을 나열하되 그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수과학의 심화 지식들이 어느 정도 담길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번째, 수학 분야의 작년도 논리적 글쓰기 문항입니다. 일단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 분수의 나눗셈을 어떻게 계산할까? 분수의 나눗셈은 분수의 곱셈으로만 붙여서 계산을 해야 할까? 그건 아닐 거야. 그러면 어떻게 분수의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지 않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십시오라는 문항입니다. 보시다시피 열린 문항이죠. 뭐 정해진 해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우리 아이들이 학습해왔던 수과학적인 그런 지식들이 어느 정도 이 문장 안에 잘 녹아 들어갈 수 있기 위한 사고하는 힘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아이들의 몇몇 대답을 한번 들어보니 평소에 저희 사고력 수업을 통해서 도형수라는 걸 학습했던 친구들은 도형을 그려서 나눗셈이 곱셈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도형을 이용해서 표현을 했었다라는 표현을 해주었고요. 아이들 개별마다 여러 가지의 근거가 제시될 테지만 그것들을 논리 정연하고 정교하게 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초등 수학 문항도 한번 살펴볼게요. 역시나 문장이 매우 짧고 열린 문항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는 우주라는 천을 수학적인 배틀로 짜 만들었다. 다음 내용을 뒷받침하는 글을 쓰시오.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40분 안에 두 문항을 쓰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논리적으로 글을 쓰게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짧은 시간 동안에 논리정연한 글을 쓰기 위해서는요, 우주라는 그 공간 안에 어떻게 수학이라는 것을 담아낼 것인지 먼저 단순화시켜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면 나는 도형이라는 것으로 이 우주를 먼저 생각해서 단순화할 거야. 그러면 그 도형 안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큰 개략적인 그림을 먼저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내가 알고 있는 수학, 과학 지식들을 첨가하는 쪽으로 이렇게 세부적인 글쓰기를 하는 것이 짧은 시간 안에 논리적 글쓰기를 완성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논리적 글쓰기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일단 짧은 시간 안에 2개의 문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간 안에 뭔가 논리 정연하게 글쓰기 할 수 있는 연습이 돼야 되겠죠. 근데 아까도 보셨다시피 앞으로도 예상되는 논리적 글쓰기의 문항의 형태는 주어진 지문은 굉장히 짧고 조건들은 조금 더 단순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먼저 주어진 문항 안에서 핵심은 무엇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단순화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화시킨 그것들을 내가 조금 더 그 안에 지금까지 학습했던 수과학적인 그런 지식들을 안에 세부적으로 담아내는 그런 작업들이 어느 정도 연습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논리적 글쓰기에 이어서 심층 면접의 특징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대기실, 그 다음에 구상실, 이렇게 부스 면접으로 구상실에서 문항을 먼저 생각할 시간을 준 이후에 부스 면접으로 진행이 되었던 반면에 작년에는 구상실에서 문제를 받아서 일정 시간만 짧게 구상할 시간을 주고 바로 각 부스에서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부스에서 선생님께서 기초적인 아주 쉬운 내용부터 점점 대답을 내가 하나하나 하기 시작하니 조금 더 어려운 내용까지 하나하나 물어보시더라 라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면접 문항 또한 아이들마다 굉장히 다양했었습니다. 그 말은 아이들이 구상했던 그 문항을 바탕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수과학 지식들을 기초부터 심화까지 물어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지원 분야에 따라서는 인성과 관련된 문항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네, 심층 면접 문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은요, 수학하고 IT 수학 융합에서 공통으로 나왔던 문항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짧은 시간 동안에 주어진 문항을 빠르게 이해를 하고 분석을 했는지에 대한 그것을 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색 바둑돌과 흰색 바둑돌을 꺼내는 일정한 규칙을 먼저 구조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검정과 흰색 서로 다른 돌을 꺼냈을 때 규칙의 변화, 그 다음에 검정을 꺼냈을 때, 그 다음에 흰색을 꺼냈을 때 이렇게 구조를 나누어서 먼저 분석을 한 이후에 제시된 문제를 푸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심층 면접에서는 어떤 문항까지 물어봤을까요? 아이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 문항에서 확장된 것은 확률,
그리고 순열 조합까지 충분히 심화된 형태의 문항을 아이들에게 질문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평소에 수과학 지식들을 충분히 서술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연습까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문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항은 IT 수학 융합에서 나왔던 문항입니다. IT 수학 융합은 주로 아이들에게 추론하고 구조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21년도와 22학년도가 비슷한 문항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나 추론 위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페르미 추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하철역에 붐비는 정도를 각 상황에 따라서 예측해라. 그러면 서면에 호선이 2개가 있으므로 호선이 1개 있는 지역보다 더 많이 붐빈다. 이런 식으로 붐비는 정도를 계산해 보게끔 나와 있겠죠. 이런 문항이야말로 아이들의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문항 자체에는 주어진 조건이 전혀 없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이 상황에 맞는 가정들을 세부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겠죠. 그럼 예를 들면은 이 안에 인구에 대한 거, 아니면 유동인구, 그 다음에 뭐 시간대, 그리고 또 각 상황별, 지역별, 위치별, 이런 세부 상황들이 구체적으로 정교하게 제시가 되면 될수록 조금 더 차별화된 심층 면접 문항의 글쓰기가 가능하겠죠. 네, 그러면 또 3번 문항으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다음 주어진 것은 초등 수학 문항입니다. 네, 초등 수학 문항이야말로 매우 간단하게 제시가 되었어요. 그림을 하나 주어지고 3개의 문제를 만들고 내가 제시한 그 문제의 해결 방안까지 설명해보라 라는 문항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평소에 우리 아이들이 꾸준하게 학습해왔던 수과학 지식들이 문제를 만드는 형태에서부터 해결하는 과정까지 잘 녹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몇 개의 예시를 한번 담아 보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항의 이 형태는 경시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대각선에 지나가는 직사각형 이 몇 개인지 한번 찾아보게끔 첫 번째 문항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갈수록 조금 더 심화되는 형태이지만 사실은 이 문항의 핵심만 파악을 한다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 방안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문항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럼 또 다양한 해석 방법 뭐가 있을까요? 네, 빨간 선이나 검은 선을 따라서 만약에 가위로 오려서 정사각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가능할까? 그럼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또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빨간 선으로 다른 2개의 삼각형으로 다른 모양을 만들어 보십시오. 이런 문항들. 자, 그리고 세 번째, 닮은 삼각형이라는 단어가 제시가 됩니다. 그렇다면 면접관님께서는 닮음이 무엇이니 그 닮음의 성질에 대해서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는 또 질문이 예상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심층 면접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할까요? 아까도 보셨다시피 계속 하나하나 기초부터 심화된 형태까지 단계별로 대답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평소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충분히 단계별로 제시되도록 글을 써보고 또 말로 표현하는 습관화가 필요합니다. 또 그 안에 충분한 심화 개념까지 녹여내야 되기 때문에 그 수학적인 개념들이 왜 생겨났는지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원리 위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면접 문항 중에서 인성에 관련한 문항이 만약에 제시가 된다면요. 우리 아이가 평소에 했던 학교 생활, 그 다음에 교사 추천서, 그리고 같이 제시가 되었던 자기소개서 문항과의 어떤 연결성을 좀 가지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나의 목표가 정확하게 드러나고 나의 부산대 영재원에 지원했었을 때의 그런 열정이 어느 정도 담기면 가장 좋겠죠. 지금까지 부산대학교 영재교육원의 자기소개서 문항, 그리고 논리적 글쓰기, 그리고 심층 면접까지 같이 한번 분석하고 살펴봤는데요.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네, 우리 아이의 꿈과 목표가 있고 그 꿈과 목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어떠한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런 일관된 부분들이 담기는 게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열린문항 안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문제인식 과정들이 세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4단계로 담기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뭐였죠? 문제인식, 그 다음에 해결 방안 설정, 문제 해결, 그리고 마지막 분석까지요. 네. 그리고 또한 심층 면접과 논리적 글쓰기에서의 가장 핵심은 열린문항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짧은 시간 동안에 내 의견을 잘 서술해낼 것인가, 가장 처음 구조화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안에서 세밀하게 파고 들어갈 때 수과학 지식들을 어느 정도 논리정연하게 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같이 부산대 영재원 한번 살펴봤고요. 이 대비하는 과정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고된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하고 그리고 저하고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이 과정을 같이 밟고 지나가다 보면은 분명히 꿈과 그 다음에 목표에 가까워진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저희가 우리 아이들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같이 조력자의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